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 아침 부자가 되라라는 책입니다. 린 로빈스 지음, 허창훈 김, 현실과 미래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 관리 방법을 배워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돈 관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올바른 돈 관리는요, 건강하지 못한 경제 여건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이미 건전한 경제 상태에 있다면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의 창을 갖고 있는데요. 생각의 창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결정해주는 가이드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유형은요,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의 본질적인 이유를 아는 단서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이 행동 유형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행동 유형이 그 사람의 생각의 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밝혀주기 때문에요. 생각의 창에 쓰여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읽어냄으로써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창에는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포함하여 온갖 것들에 대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쓴 사람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고요. 따라서 생각의 창에 쓰여 있는 것은 금전적인 행위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는 내 생각의 창에 무엇을 썼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현재 내 경제 여건은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의 창에 쓴 내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요,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만 바꿔도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돈에 관한 7가지 잘못된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이 늘면 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나가는 돈을 통제하지 않는 한 수입이 늘면요, 지출도 그와 더불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산을 짜면 인생이 시시해진다. 예산을 세우는 목적은요, 1원까지 돈을 관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타당한 가이드라인과 상한선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3. 통장의 잔고는 써도 되는 돈이다. 우리는 매일 어떤 형태로든 돈을 쓸 유혹을 받습니다. 뭔가 꼭 사고 싶은 것을 발견했을 때 사도 될지 그 여부는요, 은행에 돈이 남아있는지 그 여부로 판단합니다. 또 괜찮아, 다 세우면 월급날인데 하면서 쓰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갖고 있는 돈을 전부 써버리는 습관은요, 건전한 경제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불시에 날아오는 청구서, 또 긴급 지출, 그리고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때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인식 4. 필요한 물건은 일단 구입한다. 구두를 사면요, 그에 맞는 옷과 가방을 갖고 싶어집니다. 또 한두 번 아무것도 아닌 지출이라도 오랜 기간 하다 보면요, 큰 지출이 되고요, 쓰는 액수도 점점 커집니다. 세일 때면 무조건 사고 보는데요, 이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5. 돈이 모일 때까지 참기보다는 먼저 쓰면서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 신용카드로 갖고 싶은 것을 먼저 손에 넣을 수는 있지만요, 매달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면요, 또 이를 지불해야 하고요, 이자로 인해서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도 적어지고 차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부터 해야 합니다. 6. 돈 자체에 가치가 있다. 돈은 뭔가와 교환하거나 그것을 사용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가 있는 물건과 교환하기 위해 쓰이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7. 현재 나의 경제 여건은 주변 환경 탓이다. 망가진 집의 수리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에 대비하여 돈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 여건에 대한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글이 있는데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잠드는 일이 없습니다. 이자는 질병에 걸리는 일도 없습니다. 이자는 죽는 일도 없습니다. 이자는 병원에 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자는 일요일이나 휴일도 쉬지 않고 활약합니다. 이자는 휴가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이자는 항상 틀림없이 정해진 수확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자는 세금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사지 않습니다. 옷도 필요 없습니다. 이자는 술이나 교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자는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는 사랑이나 동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자라는 존재입니다. 빚을 얻으면 그것은 낮이나 밤이나 한시도 당신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는 한 당신은 그 빚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애원을 하거나 뭔가를 요구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수단을 저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당신을 멸망시키려고 덤벼듭니다. 이자를 받는 쪽이 될 것인가, 지불하는 쪽이 될 것인가는 당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잘못된 돈에 관한 사고방식을요,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조건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는다. 실제로는 수입을 늘리기보다는요,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요, 돈 관리의 기본입니다. 2. 계획된 예산만이 낭비벽을 막는다. 지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하루 자신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3. 부자가 되기 전까지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과 또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깜빡 잊고 있거나 자신이 예정하고 있던 달보다 빨리 청구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요, 그때마다 돈에 시달리게 됩니다. 4. 물건은 가치가 분명할 때 산다. 각자의 가치관에 의해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가치관이 명확해졌을 때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시간과 돈을 기꺼이 써야 합니다. 5. 빚은 미래를 망친다. 물건을 사는데 10% 할인만 생각해서 18%의 이자가 붙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을 줄이고 신용 구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나 번거로운 결제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돈은 반드시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하라.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얼마나 썼는가 보다는요,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돈의 양을 늘리기보다는요, 돈의 질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7. 현재 나의 경제 여건은 전적으로 내 탓이다. 자신의 경제 형편을 비관하거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단념하는 대신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자신을 바꿈으로써 나아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됨으로써 우리들은요, 금전적인 자유를 향해 가장 빠른 지름길로 최소한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출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출 우선순위의 마법에 따라서 지출을 정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돈을 쓸 때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영향을 끼칩니다. 돈 씀씀이도 습관인데요. 우리의 생활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는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돈을 쓸 때나 미래에 돈을 쓸 계획을 세울 때는요,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되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을 계획하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출을 하게 되면요, 돈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공의 열쇠가 되는 마스터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입의 일부분을 마스터 계좌 안에 모아 나가는 것인데요. 항상 마스터 계좌에 예비의 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선택의 여지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고요. 이 마스터 계좌는요, 지출을 위한 계좌가 아닙니다. 매월 마스터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은요, 두 번뿐입니다. 월간 지출 계좌와 정기 지출 계좌에 그달에 결제해야 할 합계 금액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마스터 계좌에 모인 돈을 노후 저축과 또 투자나 여행 자금 등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마스터 계좌에는 얼마라도 남겨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터 계좌에 모이는 금액은요, 예측 불허의 지출에 대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마스터 계좌를 운영할 때는요, 유연하게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현재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행하기도 어려우면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감에 의지하기보다는요,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투자라는 부분인데요. 최고의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 없이는요,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손쉬운 돈벌이는 아예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야기, 손쉬운 돈벌이 이야기는요, 세상에 없습니다. 또 돈벌이의 일부는 자신을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저금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모으는 우리 능력이 우리 장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요. 재산이라는 것은 작은 씨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처음에 내가 모으는 적은 돈은요, 재산이라는 나무로 키우기 위한 씨앗입니다.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나무도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내가 늘 나무에 물을 주듯이 저금을 계속하면요, 내가 키운 나무 그늘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또 대부분의 투자는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야 하고요. 유일하게 100% 확실한 투자는요, 빚을 갚는 것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플러스 재산을 늘리는 것, 또 하나는요, 마이너스 재산을 줄이는 일입니다. 우선 마이너스 재산을 없앨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미래의 선택 폭도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실천하고 진지하게 몰두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일도 필요하고요.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요, 누구나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